우리 셋이 사는 법. 1장. 저는 결혼했어요. 아내 수진이와 처제 민지 그리고 저. 우리 셋은 한 집에서 살았어요. 수진이와 민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둘이서만 살아온 자매였거든요. 처음 수진이한테 청혼했을 때 그녀가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민지랑 같이 살아야 해. 우리 둘은 떨어질 수 없어. 전 흔쾌히 승낙했죠. 사실 민지는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23세 대학생이었던 민지는 집에서 조용히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면 우리 셋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죠. 민지가 만든 된장찌개, 수진이가 볶은 제육볶음, 제가 사온 치킨.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오빠, 언니 잘 부탁해요. 결혼식 날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맑고 순수했던 그 눈빛이요. 2장. 결혼 3년 차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수진이가 커피를 내려주고 민지는 토스트를 구웠죠. 주말이면 셋이서 한강에 나가 치킨을 시켜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던 날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축하해줬어요. 우리 막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네. 그런데 모두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수진이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서 주말에도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민지 역시 신입사원으로서 눈치를 보느라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죠. 집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피곤해 지친 얼굴로 마주 앉았어요. 대화는 줄고 한숨은 들었죠. 수진이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3장. 오빠, 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간 어느 저녁이었죠. 알아. 내가 요즘 너무 집에 소홀했나 봐. 민지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애를 썼어요. 수진이 기분이 안 좋으면 제게 슬쩍 귀띔해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수진이한테 제 편을 들어줬죠. 주말이면 억지로라도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며 나들이를 제안했어요. 오빠, 언니,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요? 제가 표 예매할게요. 하지만 민지의 노력도 한계가 있었어요. 수진이와 저는 점점 더 자주 부딪혔어요. 사소한 일로도 다퉜죠. 설거지를 안 했다고, 쓰레기를 안 버렸다고, 전화를 안 받았다고. 민지는 그런 우리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은 자기 방에서 몰래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4장. 싸움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어느새 고함이 오갔죠. 수진이는 제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했고 저는 수진이가 너무 예민하다고 대꾸했어요. 둘 다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또 한바탕 싸우고 난 뒤였어요. 수진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아 소주를 꺼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민지가 조용히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빠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속에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이에 대한 불만, 결혼 생활의 답답함, 이게 정말 사랑이었는지 모르겠다는 혼잣말까지. 민지는 조용히 들어주며 소주잔을 채워줬어요. 저도 한잔 할게요, 오빠. 너 술 약한데 괜찮아? 오늘은 오빠 혼자 마시게 둘 수 없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마셨어요. 민지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놨죠. 언니와 오빠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편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요. 5장. 술은 계속 들어갔어요. 민지의 볼이 빨개지고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 이미 만취 상태였죠.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오빠.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위로의 의미였어요. 처음엔요. 그런데 민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손은 민지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오빠, 저는 민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입을 맞췄어요. 술 탓이었어요. 외로움 탓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정신이 들었을 때 민지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뜬 저는 어젯밤 일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6장. 일주일 동안 민지와 저는 서로를 피했어요. 집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수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니, 묻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또 출장을 갔어요. 민지와 저만 집에 남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저 말 좀 할게요. 민지가 용기를 내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오빠, 사실 오빠를 사랑해요. 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요. 민지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 오빠를 봤을 때부터였어요. 언니가 오빠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언니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오빠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7장. 민지의 고백 이후로 며칠을 고민했어요. 저는 민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민지가 위로가 되는 건 맞아요. 민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그게 사랑일까요? 수진이는 어떨까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예전엔 확신했어요. 수진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내를 보면 피곤함이 먼저 느껴져요. 또 싸우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거울을 보며 자책했어요. 나는 최악의 인간이야. 아내를 배신하고 처제와 선을 넘고 그러면서도 확신조차 없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무뎌져 갔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수진이와의 차가운 대화 속에서, 민지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8장. 수진이의 출장이 부쩍 잦아졌어요. 한 달의 절반은 집을 비웠죠. 처음엔 걱정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편했어요. 싸울 일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민지와 저는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저녁도 함께 먹고 TV도 함께 보고 주말엔 장도 함께 봤어요. 마치 우리가 진짜 부부인 것처럼요. 오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오빠가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게요. 민지는 저를 위해 요리를 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됐죠. 저는 민지가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서 같이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게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9장. 2년이 흘렀어요. 민지와 저는 둘만의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수진이가 집에 있을 땐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수진이가 출장을 가면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오빠, 이거 선물이에요. 민지가 건넨 것은 커플 목걸이였어요. 남들 눈에는 안 띄는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우리만 알 수 있게. 저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민지도 같은 걸 차고 있었죠. 우리만의 표시였어요. 가끔은 죄책감에 잠을 못 이뤘어요.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민지와 저녁을 먹고. 오빠 행복해요? 응, 너는? 네, 저도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였으니까요. 10장. 민지야,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수진이가 또 3박 4일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민지와 저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처음으로 둘이서만 가는 진짜 여행이었죠. 오빠, 저 호수 보고 싶어요. 예전에 가족 여행으로 갔던, 민지가 어릴 적 부모님과 갔던 호숫가 근처에 예쁜 펜션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예약했죠. 금요일 오후 우리는 짐을 챙겨 차에 올랐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호수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고 주변엔 단풍나무들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와, 오빠, 너무 예뻐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호숫가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산책을 하고 호숫가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다른 커플들처럼요. 오빠,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너랑 있고 싶어. 그날 밤 펜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11장. 일요일 오후 체크아웃 시간이 됐어요. 민지와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짐을 챙겼어요. 펜션 입구로 나서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진이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죠. 그들도 지금 막 체크아웃을 하려는 참이었어요. 수진아? 오빠? 우리 넷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민지는 제 팔을 꽉 움켜쥐었어요. 수진이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 씨 이분들이? 제 남편이랑 동생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도 출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먼저 이 펜션에 와 있었던 거죠. 저기 먼저 갈게요. 그 남자가 어색하게 인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남은 건 우리 셋뿐이었어요. 차에서 얘기하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2장.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미안해. 나 설명할게. 나도 미안해. 우린 서로를 비난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수진이도 저도 민지도.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쯤. 회사 동료야. 프로젝트 하면서 가까워졌어. 너는? 2년 됐어. 수진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랑이구나. 알았어, 진작. 뭐? 눈빛이 달랐어. 둘 다. 근데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웃긴 상황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를 잡아둘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질문에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솔직히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우리 결혼. 민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13장.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민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수진이와 저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저 사람 진심이야? 응. 나 사랑하나 봐. 그 사람을. 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죠. 나도 그래. 민지를.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말이었어요. 민지를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저는 민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헤어지자. 그래. 이혼 서류 내일 준비할게. 재산분할 같은 건 변호사끼리 알아서 하고. 알았어. 수진아, 미안해. 나도. 근데 있잖아.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사실 진작에 끝났었던 것 같아. 그냥 인정하기 싫어서 버틴 거지.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나을 거야. 그래, 그런가 봐. 우리는 그렇게 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으니까요. 14장.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서로 다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재산은 반반, 집은 수진이 명의였지만 당분간 저와 민지가 사용하기로 했어요. 수진이는 그 남자와 새로 집을 구한다고 했죠. 나 결혼한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 진심이구나. 응. 너도? 나도. 민지 잘해줘. 내 동생이잖아. 그래. 이상한 대화였어요. 이혼한 전 부인이 현재 연인인 동생을 부탁하다니. 하지만 우린 그렇게 헤어졌어요. 민지에게 청혼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민지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정말요? 응.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사랑하자. 민지가 울면서 안겼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죄책감도 숨길 것도 없는 포옹이었죠. 언니한테 허락받고 싶어요. 그래, 물어보자. 우리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5장. 언니 나 오빠랑 결혼하려고.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한숨이 들렸죠. 민지야, 나 진작 알고 있었어. 뭐? 너희 둘 1년 전부터 알았어. 아니, 그 전부터 느꼈어. 민지가 오빠 보는 눈빛.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도 바람 피우면서.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나도 안도했어. 민지가 오빠 곁에 있어줘서. 내가 못해주는 걸 민지가 해주고 있다는 거 알았어. 이상하지? 배신당하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 언니, 민지야, 행복해. 오빠도. 너희 둘이 진짜 사랑한다면 언니가 뭐라고 하겠어.
전화를 끊고 민지가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어요. 오빠, 우리 언니한테 잘해요. 그래. 복잡한 가족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16장. 이혼 후 저와 민지는 그 집에 계속 살았어요. 수진이는 새 남편과 함께 강남에 아파트를 샀죠. 민지와 저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럴 처지도 아니었고요. 오빠, 이 집 추억이 많네요. 그러게. 여기서 수진이랑 신혼생활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랑 신혼생활 시작하는 거죠? 민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여전히 이 집 곳곳에 수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는 수진이가 고른 거였고 주방 식탁은 우리 셋이 함께 조립한 거였어요. 작은 방은 여전히 민지 방이었고 안방은 예전에 수진이와 제가 쓰던 방이었죠. 오빠, 안방 다시 꾸밀까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가구를 새로 사고 벽지를 바꿨어요.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나쁜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들이요. 언니한테 한번 밥이나 사드릴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싶었어요. 17장. 언니, 오랜만이에요. 민지가 문을 열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야, 손님처럼 오지 마. 여기 내 집이기도 했잖아. 그래도 이젠 아니잖아요. 우린 식탁에 둘러앉아 민지가 만든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우리 셋이서요. 민지야, 요리 실력 더 늘었네? 언니가 가르쳐준 거 계속 연습했어요. 오빠는 잘 먹고 있어? 응, 민지가 잘 챙겨줘.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이혼한 전처와 현재 아내 그리고 저.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우린 오래 함께 살았던 가족이었으니까요. 언니, 결혼은 언제예요? 다음 달. 조촐하게 할 거야. 너희도 와야 해. 네, 당연히 가야죠. 수진이는 그 이후로도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부담 없이요. 마치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요. 민지는 언니가 오는 날이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고, 저는 수진이가 좋아하는 와인을 사두곤 했어요. 우리 참 특이한 사이네.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18장. 언니?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야? 우리 헤어졌어. 수진이와 그 남자가 헤어졌다고 했어요. 결혼 3개월 만이었죠. 갑자기 왜? 가치관 차이.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 우리 안 맞아.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집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럼 당연하지. 여기 너 집이기도 했잖아. 민지가 수진이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제 방 써요. 저는 오빠 방에서 잘게요. 아니야, 내가 작은 방. 언니, 괜찮아요. 그렇게 수진이는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기약은 없었어요. 미안해. 패 끼치는 거 알아.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세 사람이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상황이 바뀐 것 빼고는 예전과 똑같았죠. 19장. 아침이면 민지가 커피를 내리고 수진이가 토스트를 굽고 저는 계란을 부쳤어요. 예전처럼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죠. 오늘 야근이야? 응, 오빠는? 나도. 8시쯤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일상은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제 아내는 민지라는 것, 그리고 수진이는 제 전처라는 것 뿐이었죠. 주말이면 셋이서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한강에서 치킨을 먹었어요. 우리 좀 이상한 가족이지? 수진이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도 편해. 이게. 민지가 맞장구 쳤어요. 나도. 사실 이게 제일 편해. 제 말에 둘 다 웃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까? 좋은데? 나도 찬성. 우린 맥주잔을 부딪혔어요. 이상하지만 이게 우리의 정답이었어요. 20장.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여전히 셋이서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결국 나가지 않았고 저와 민지도 수진이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오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민지와 수진이가 함께 케이크를 준비했죠.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셋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지. 챗.
우린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가족 형태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응원해요. 민지는 제 아내이자 수진이의 동생이고 수진이는 제 친구이자 민지의 언니예요. 저는 둘의 가족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모여서 케이크 먹자. 당연하지. 평생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되기로요.